예, 반갑습니다. 제가 사주 강의 책을 낸 지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고, 지금 3세 정도, 3세가 발행돼서 하고 있고, 제가 일반 서점 판매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뭐, 앞으로 더 찍어 놓은 책 팔고 나서 더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사셔놓고, 제가 사주 강의도 올려놨죠. 강의까지 올려놨는데, 뭐, 어려워서 못 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 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걸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설문조사도 했었죠. 어렵다는 분들이 20% 이상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같이 책을 읽어보는 형식, 책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바빠서 이걸 아주 매일 올리고 자주 올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시작해 놓으면 잘 가죠, 그죠? 책을 사시면 제가 책을 2만 권 이상 읽었고 소설만 7천 권 이상, 그게 고등학교 때 다 끝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1 겨울방학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단행본 소설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제가 찾을 수 있는 책들이죠. 뭐 시립 도서관에 있는 책, 학교 도서관은 당연한 거고, 제가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에세이도 거의 다 읽었어요. 에세이도 거의 다 읽고, 읽을 책이 없어서 제가 사주 공부, 철학책 읽다가 사주 공부했다고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책 읽을 때 서문부터 읽습니다. 서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서문, 책을 쓴 사람의 생각,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돼 있는 게 서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주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서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은 제 생각을 넣어놓고 이 서문을 읽어보시면 이 책을 읽을 만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문을 썼는데 서문을 안 읽으시나 봐요. 질문 주시는 거 보면 이 책을 왜 썼느냐, 어떻게 사주를 알게 됐느냐, 막 이런 식의 질문이 많으신 거 보면 서문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사주 강의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서문부터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책을 텍스트 그대로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책 안 사셔도 이 강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텍스트를 거의 다 집어넣는다면 이걸로도 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읽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으셔야지 책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독자는 사주를 제대로 공부해서 돗자리 펴보시겠다, 이런 분 하나, 그러니까 돗자리 펴보실 분 한 명,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 지인의 사주를 제대로 봐서 인생 좀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 지인의 사주를 보겠다는 분, 이 두 가지 분으로 크게 나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주 강의를 오픈된 무료 사주 강의죠. 무료 사주, 구독 안 하셔도 볼 수 있는 사주 강의만 보고 오픈하신 분이 8분이세요. 8분이 지금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이제 제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온라인 미팅도 들으시고, 그 안에 실관 사주나 그러니까 일종의 유료죠. 유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사주 강의까지 들으시고 오픈하신다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총 13분이 개업하셨고, 이분들 중에는 엄청난 수익을 저보다, 그러니까 사주 봐서 월 어느 정도 벌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수익 몇천만 원씩 버시는 분도 있다고 저한테 연락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강의만 보셔도, 사주 강의 책 읽으시고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개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좀 빠르신 분들, 그 다음에 사주
이게 사주에 적합하신 사주를 가지신, 그러니까 사주 보기에 적합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 이렇게 개업하셔서 이미 돈을 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1번은 완전 충족되시고 2번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시죠. 지금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책 팔린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다 마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내놨으니까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크게 나눌 수 있고, 지금 사주명리학은 뭐 4000년 이상 된 학문이다. 뭐 전통, 그러니까 전통이 있어서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오래돼서 올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000년 된 학문이니까 전통 있는 학문일 수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9년 가을학기 세계 최고의 학문의 요람이라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IT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몇몇 분이, 실제로 뭐 몇몇 분이 아니고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분이 왜 자신이 빨리 사주를 보지 않았을까? 제가 사주를 봐드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변화를, 지금은 더 많이 변하셨겠죠. 19년도 이후고 지금 22년도니까 왜 빨리 안 봤을까 하고 후회의 후회를 거듭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학문이 사주라는 거죠. 사주명리학이라면 최소한 사주명리학이 올드하다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최고의 IT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도 사주명리학이 올드하다고 느끼지 않고 이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는 그런, 제가 이 책을 낼 시점에 상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년대에서도 사주명리학은 전혀 올드하지 않고 실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강의까지 보고 계시다고 봅니다. 필자는 사주명리학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있던 1900년대 초반에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88 올림픽이죠. 88 올림픽이 열리던 때 사주책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88년도에. 그때 연세가 한 80세 되시던 분들, 그분들이 1900년대 분들이겠죠. 그죠? 그때 공부를 시작하시고, 1900년대 초반에 공부 시작하시고, 명리업. 예전에는 명리업이라고 했습니다. 철학관이라고 안 하고, 명리업을, 사실 명리업 이전에는 그냥 사대부였죠. 사대부들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뭐 진사나 아니면 서당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사주도 보러 오고 택일도 하러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결혼 궁합도 보러 오고, 그리고 각종 뭘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말 그대로 양반들의 기본적인 등록이 사주명리학이죠. 그죠? 사주명리학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주명리학 이전에 그들이 공부했던 역경, 주역을 통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흘렀다고 봅니다. 제가 주역에 대한 강의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주역이 가지는 어떤 판단, 인간사에서 아니면 자연의 섭리에 맞는 판단과 사주명리학적인 지식, 좀 더 인간 삶에 적합한 지식이 합쳐지면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예전 양반들의 사실은 덕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리업을 하셨던 북한 지역, 경기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의 분들에게 직접 사주명리학을 체득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시면 사주명리학을 배운 게 아니고 체득했다고 말하는 이유, 제가 제 스승은 없어요. 제 스승은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북한분, 경기분, 부산분, 이 도사님들이죠. 그때 당시에 도사님들도 저를 자기 제자라고 안 했습니다. 제자라고 안 하고, 그런 이유는 제가 사주명리학을 독학으로 하고 저만의 사주명리학 학문적인 기틀을 다진 후에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거죠. 대화를 나누니까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필자의 론과
관법을 유지한 채 그들의 지식을 녹여놓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도 필자를 제자가 아닌 동업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실제 저를 동업자라고 부르고 저한테 뭐 자기 사주 프로그램 짜달라, 뭐 해달라, 정리해달라,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080 사주 이런 거 있죠. 080 사주, 그 다음에 인터넷 사주, 그 다음에 PC통신 사주 이런 거 전부 다 저한테 다 맡겨서 제가 텍스트화 해드렸거든요. 그걸 텍스트 해드린 이유 할 때 저를 동업자라고 사주맥락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사주 지식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리했던 이름하여 비법서들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비법서들에 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텍스트화 되는 과정을 저를 통해서 거쳤어요. 그래서 동업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뭐 정도사, 뭐 그 당시 이도사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박도사님은 제가 프로그램 짜드리진 않았지만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박도사하고 저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자도 아니고 그분하고는 저하고는 사실은 이게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 살짝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박도사님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통 사주명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이렇게 저는 사주를 터득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 그 도사님들의 동업자로서 그때가 제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빨리 시작했죠. 필자 고객 대부분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분들이다. 실제로 제 고객층들은 상당히 레벨이 높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 강의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뭐 교수님들도 있으시고 뭐 의사 변호사 많으시죠. 강의 보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강의를 그분들도 분명히 보시고 오히려 그분들 비중이 더 높다고 봐요. 조회수를 보면 일반인들보다는 그런 분들 대충 숫자를 아는데 조회수 보면은 뭐 한 500회 조회수 나오면 그런 분들이 100회, 200회 채우시니까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런 분들이 제 고객이고 필자에게 컨설팅 받았다면 자신의 사주에 맞는 선택을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최고가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자부한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면 최고가 되실 수 있고 당연히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컨설팅 해드렸는데 제가 컨설팅 해드린 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합니다. 야단치죠. 왜 안 했냐고. 그분들도 후회해요. 했으면 분명히 됐을 텐데 자기들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최고의 분들을 제가 컨설팅 해드렸고 그 지식을 책에 녹여냈다는 겁니다. 필자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면 그렇게 잘 컨설팅 해줄 수 있으면 네가 직접 하지 왜 컨설팅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다? 사주명리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직접 해결할 거면 사주명리학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제가 다 하면 되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사주와 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다르다는 대전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의 대전제는 뭐냐면 자기 사주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아무리 잘 컨설팅 해줄 수 있어도 제가 그 사람이 할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려만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사람은 자기 사주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20대 초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사님들의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그죠? 텍스트화 시켜드리고, 이럴 때, 10여 권의 각종 사주 관련 책을 만들어서 마스터 복사로 돌려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고, 아직 그 제본책을 비법책이라 부풀려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페이지 수 100페이지 미만 이 정도인데 막 정리된 책들이죠. 정리된 책들을 가지고 이걸 마스터 복사라는 게 마스터 복사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실 텐데 그냥 복사집에서 일반 복사보다는 좀 더 대용량으로 복사를 할 때 마스터 복사라는 걸 이용해서 주로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눠줬는데 그 책들을 지금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계세요. 권당 몇백만 원씩 팝니다. 그죠? 근데 이 책 가격이 두 권 해봐야 7만 원 하면 7, 8만 원 하는데, 그죠? 엄청나죠? 그런 거 다 모으면 몇 천만 원 해요. 몇 천만 원 주고 책 샀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자기가 비법서를 샀는데, 와, 자랑을 막 해요. 보니까 제가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 마스터로 만들어준 거, 이거 가지고 비법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현대 언어도 현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언어를 쓰고 있고, 그거를 몇천만 원 주고 사서, 비법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사주 강의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강의 책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욕을 들었어요. 그렇게 팔아먹던 사람들한테.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러면서.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지가 돈 벌었다고 저한테 준 게 없잖아요. 그죠? 제 책을 팔아먹으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분이고, 실제 비법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 내용에 비법이 들어있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게 비법이라면 실제 비법이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있는 책이었다. 그 책의 내용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필자의 경험이 더해진 책이 바로 사주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죠, 이 책.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책이에요. 그래, 참 안타까운 건, 이걸 모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걸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안 보시는 거겠죠,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사주 명리학자를 위한 교과서다. 제가 감히 교과서란 말을 붙이는 이유, 책 상하권을 모두 읽고 나면 당신은 이제 명리학도다. 그러니까 명리학도가 된다는 거예요.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이 어떤 대학의 전공을 졸업하면 철학과를 졸업하면 철학도라고 하고, 그죠?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과를 졸업하면 물리학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형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독파하면 사주를 잘 보는 도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과서는 없다. 하지만 사주를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사주 명리학적 사고, 즉 역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사주 명리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적 사고는 제가 사주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린 음양, 오행, 간지, 십신, 이걸 가지고 사고를 하는 걸 사주 명리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할 수 있고 이 사고를 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이 책을 읽고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관을 통해서 이제 나의 관을 키워가면 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흔히들 대학의 학과별로 하는 생각이나 행동에 관한 유머들을 보면서 웃으며 공감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죠. 공대생은 어떻다, 의대생은 어떻다, 철학과생은 어떻다, 이런 식의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는 이유는 실제로 특정 학과를 전공하고 나면 공부를 잘하고 못함에 상관없이 그 전공이 지향하는 사고 체계를 갖게 되므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 책도 사주명리학의 교과서이므로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어느새 역학적 사고를 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런 분이 몇천 분은 계시죠. 그렇습니다. 역학적 사고를 하고 계신 분. 그런데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의 학부 과정을 공부했다고 그 전공에 대한 도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필요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은 후 경험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사가 되실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장담한다. 그래서 이 장담함으로 제가 이 책에서 장담을 했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고 개업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보통 개업하려고 하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아주 많은 책을 공부하고 아주 많은 지식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거 쓸데없는 거라니. 그 많은 거 다 쓸데없고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책은 사주 보는 데는 필요 없지만
사주를 잘 아는 것 같아 보이는 또는 강의하면서 말하면 도사로 착각하게 만들 자신도 모르면서 씨부리는 내용들은 배제한 정말 사주 보는데 필요한 지식만을 담았다. 교과서가 이런 거죠. 교과서가. 실제로 참고서는 뭡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담았죠. 그죠? 근데 보통 그 학력고사 그죠? 교과서를 말하면 보통 요즘 수능이네요. 수능을 보면 수능 만점자들은 다 뭐만 공부했다?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수능 만점자들은 다 교과서만 공부하고 만점을 받아요. 물론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죠. 그죠? 교과서가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 필요한 것만 넣어 놓으니까 그 필요한 것만 공부하고 나니까 어떻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더라. 이 책이 그래서 교과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를 보는 실질적인 지식을 담았다는 겁니다. 필자의 주요 고객인 국내외의 기업인, 스카기라고 불리는 대학 교수, 학자, 의대 교수, 의사, 의과학자, 변호사, 교사, 각계 전문가들을 컨설팅할 때 이 책의 내용과 필자의 해당 분야 지식을 이용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이 책의 내용은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을 갖춘 각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애용되고 있다. 이래서 교과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명리학은 과학으로 보면 자연과학에 속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입니다. 과학, 사주명리학은. 그래서 물리학에서 F = MA라는 특정 공식 하나로 모든 물리학 이론을 설명할 수 있듯이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F = MA로 모든 물리학의 공식, 법칙들을 다 설명합니다. 이 뜻이 명리학의 기본 이론 하나로 다른 모든 명리학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F = MA 안에는 뭐까지 존재한다? 예외까지 존재합니다. 예외. F = MA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로 모든 물리학 이론을 설명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예외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다는 것까지 과학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교과서 안에는, 이 명리학 교과서 안에는 이 예외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만 다 공부하시고 나면 모든 사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를 알면 백을 안다는 말처럼 이치를 터득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말을 꼭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서문입니다. 사주 강의의 서문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필자가 듣도 보도 못한 이론까지 치면 수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무슨 이론 이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론이 맞고 틀리고의 고려는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죠?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다양한 방법과 이론이 존재하다 보니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양한 방법과 이론이 존재하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지 사주 공부를 다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다 공부하면 사주를 다 공부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부분은 사주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책이나 이게 아닌 이론들은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뭘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주를 가져가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나도 덜 배웠다. 나도 모르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못 보는 사주는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안 보는 사주는 있겠죠. 보기 싫어서 안 보는 사주는 있어도 못 보는 사주는 없어요. 이 책만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필자가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사주 관련 책이 8권 정도 있다. 지금도 교과서라 치면 한 8권 정도 돼요. 그렇죠? 사주명리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그 책만 다 읽으면 사주 공부는 다 한 거였다. 더 이상 볼 책이 없으니 그것만 보고 실제 사주 보는 것으로 연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를 보는 연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랬죠, 옛날에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그것만으로 사주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사주 보는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다. 필자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가 아는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 사주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사주를 봐줄 때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주를 봤는데 내가 공부한 사주 이론으로 사주를 봤는데 틀려요. 그죠? 사주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가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내가 아는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다? 여러분이 공부한 사주 지식이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지식인가를 먼저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다? 이 책을 공부하고 나셔서 누군가의 사주를 봤을 때 맞지 않다면 교과서가 틀린 게 아니고 뭐다?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다? 예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외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외가 있었던 거지 이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다? 이 예외를 이 책에서는 그것조차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공부한 게 A라면 A대로 봐줬는데 안 맞다. 그러면 B대로 보면 어떻다?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B를 공부 안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공부하시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못 보는 사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무엇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찾아내는 게 그 사람의 사주를 제대로 봐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론을 찾아 헤매는 게 제대로 사주 보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 사주 선생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 모른다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들은 뭐가 틀렸을 때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이상한 듣도 못한 또 다른 뭔가를 들고 들어와서 네가 아직 몰라서 그걸 못 본다고 말을 하거나 이상한 식으로 말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주를 이런 형태로 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론을 찾아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론을 배우고 나면 그 이론과 어떻게 예외가 생기는지를 공부해서 모든 사주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년월일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거다하다. 또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온 사람도 거다하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현실적인 왜곡을 바로잡고 그 사람의 사주를 알려주는 게 제대로 사주를 봐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주를 공부해서 그 이론으로 사주를 봐줬는데 그 사람이 망각하고 잘못 대답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년일치가 틀렸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사주대로 안 살고 종속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사주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어디 나와 있다? 그 사람 사주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틀렸으면 완전히 다르게 봐줘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당신은 사주하고 틀리다고 말해줘야 되겠지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제대로 사주를 공부하고 나면, 이 책으로 사주를 공부하고 나면 하나하나 찾아내서 현실적인 왜곡을 바로잡고 그 사람을 사주를 제대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실감해 보면 점차 사람들이 자신의 사주로 어떤 왜곡을 가질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그렇죠? 그 왜곡까지 고려해서 사주를 봐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봐야 사주 보는 실력이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도사가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주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왜곡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걸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어떻다? 내 사주 보는 실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분은 이제 제대로 된 사주 명리학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명리학자가 될 것이다. 응원한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 책을 읽고 있다면 이제 곧 도사길에 들어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가 이 책 서문을 어디서 썼냐면 이게 파이크 플레이스 191 이게 시애틀에 있는 그 스타벅스 1호점이죠. 거기에서 좀 한산한 시간에 그러니까 평일 오전도 한 평일 오전이네요. 평일 오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복잡한 데서 어떻게 이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죠.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줘요. 전부 다 기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안의 모습은 이렇죠. 사람이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산할 때도 있습니다. 저기서 쓴 글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저 서문 쓴 지도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자주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가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제대로 읽으실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사주를 또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한번 도약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원의 사주 강의 제대로 알기 서문 편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